분양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좀 많이 막혀 있죠. 대출도 좀 많이 안 해주죠. 대출도 많이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금리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대출 받아서 집 사지 않아요? 그죠? 거의 뭐 자기 원금으로 5억대에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부분 적어도 한 2,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자기 원금하고 포함해서 집을 장만해서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대출 금리가 이제는 상향할 수 있는 조짐, 상향 조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압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확률이 있죠. 이분들이. 왜냐면 금액이 1, 2천 빌린 게 아니라 그리고 한 2, 3억 정도 대출액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금리가 뭐 0. 몇 프로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월별로 나가는 게 그래도 한 5만에서 1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누구냐면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1, 20만 원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제한된 급여가 있죠. 제한된 월급. 그러니까 걔한테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급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0만 원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 이미 다 쪼개져 있지 않아요? 이미 쓸 것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쓸 것이 다 쪼개져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압박감이 온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압박감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신규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에서 3억 5천, 뭐 60에서 70% 정도까지도 대출을 해줬어요. 그쵸? 해주다 보니까 자기 돈 1억 5천 정도면, 1억 5천에 2억 정도면은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금리도 작고, 근데 지금 보니까 대출을 거의 안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이제 옥을 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돈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한 1억 5천이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1억 5천이 아니라 2억 5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2억 5천 있어야 되니까 1억은 어디서 조달을 해요? 금방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2억 5천이 있는 사람들이 또 적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또. 시장에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집을 장만을 하려고 해도 집을 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압박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좀 냉랭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좀 사실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거는 많은 이제 서민들이 주택가격이 안정화가 돼서 집값이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집이 거래가 되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적으로. 맞죠? 그죠? 시적으로 거래가 잘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는 게 거래가 되면 일단 부동산 거래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국가에서는 양도세를 걷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씁니까? 거래가 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죠. 취득세는 지방세요. 양도세는 국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좋고 지방도 좋고 맞죠? 그러면은 집이 한번 옮겨질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비가 들어가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복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테리어 또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업자들 좋아요, 안 좋아요? 인테리어 업자들 또 좋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집이 한번 이렇게 이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적든 어쨌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좀 우려감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택 환경이 좋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는 그렇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주택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2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2탄이냐면 자,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거야. 보유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힘들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분들이. 왜냐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보면은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집을
보니까 집은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는데 왜 나한텐 집이 없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5채도 있고 6채도 있고 10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많이 되지만 한 사람이 집을 10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냐면 근데 섬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죠. 그쵸? 그러니까 돈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위 몇 %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압박을 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매기겠다. 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집을 1가구 2주택 이상자한테는 보유세를 좀 더 매기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3주택, 4주택 되면 1년에 낼 수 있는 이 보유세만이 엄청나죠? 그러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가 재산세를 더 내랴, 이렇게 하면은 그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으로 인해서 당연히 주택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공급량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은 주택시장이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이 주택 쪽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좀 약간 무리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이 돈 가만히 두기가 좀 그래요. 은행에다 놓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돈이라는 것도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주택시장에 두들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대기자금이잖아요. 대기자금들이 어딘가를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든 어디든.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이 돈들이 주식으로 흘러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매칭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들은 거의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 자금들이.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금들이 그럼 결국에는 주택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당연히 주택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건물하고 관련된 쪽은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뭐 일단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어떻습니까? 빌딩이든 간에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컨스트럭션 쪽에 투자하려고 했던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이제 토지 쪽으로 눈독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독을 돌리는데 자금이 몇 억대가 아니라 소액으로, 그러니까 있는 자금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 자금으로 한 5천대, 1억대 정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맞죠?